정신건강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뇌의 회로를 마치 컴퓨터 코드처럼 직접 들여다보고 수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놀라운 변화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우리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무슨 공상과학소설 같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어쩌면 이미 시작된 현실이죠. 정신의학의 지도가 완전히 새로 쓰이고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민해서 그래, 의지가 약해서 그래라고 생각했던 그 불안감이 사실은 컴퓨터 하드웨어에 생긴 버그처럼 정확히 찾아내서 고칠 수 있는 문제라면 어떨까요? 정말 굉장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정밀 정신의학의 핵심입니다. 사실 지난 100년 동안 정신의학은요, 좀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었어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림자만 보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fMRI 같은 아주 강력한 손전등이 생겨서 뇌 회로를 직접 환하게 비춰보고 문제가 생긴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딱 짚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대분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갈림길이라는 뜻이죠. 예전에는 DSM이라는 증상 목록이 빼곡한 책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뇌의 생물학적 구조, 즉 뇌라는 하드웨어 자체를 기반으로 한 모델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의학의 지도가 새로 그려지는 순간 바로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뇌의 문제는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 궁금하시죠? 그 열쇠는 의외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이 반응이 우리 각자의 뇌회로가 가진 고유한 특징, 일종의 스트레스 서명을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 유형부터 볼까요? 바로 공격형입니다. 스트레스라는 장애물을 만나면 그걸 어떻게든 힘으로 밀어붙여서 부숴버리거나 극복하려는 사람들이죠. 이겨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는 수용형입니다.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외부에서 온 공격으로 보지 않고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계속 안고 되새기고 곱씹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회피형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스트레스 상황 자체를 그냥 외면해버리거나 아니면 술이나 게임 같은 다른 즐거운 자극을 찾아서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유형이죠. 자, 이 표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이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니라 특정 뇌 회로의 결함, 즉 글리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스트레스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면 뇌의 경보 시스템이 고장난 N타입일 가능성이 높고요. 상처를 안으로 수용하고 곱씹는다면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D타입, 그리고 고통을 회피하려 한다면 보상 회로가 꺼져버린 P타입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마음이 뇌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과학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결함들을 총 6개의 뚜렷한 바이오 타입으로 분류해냈습니다. 덕분에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밀한 진단이 가능해졌죠. 오늘은 그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먼저 N타입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집에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해서 미친 듯이 울리는데 그걸 끄는 스위치는 고장나버린 상황이랑 똑같아요. 편도체라는 경보 시스템은 계속 비상신호를 보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전두엽이라는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공황과 불안의 생물학적 실체입니다. D타입은 말 그대로 생각의 감옥에 갇힌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뇌에는 가만히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D타입은 이 회로가 너무 과하게 작동해서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의 늪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의 핵심적인 작동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P타입은요, 뇌에서 즐거움과 보상을 느끼는 회로가 아예 작동을 멈춰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거대한 구멍, 공허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텅 빈 느낌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술이나 약물, 쇼핑 같은 더 강하고 자극적인 걸 끊임없이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기력감과 중독의 신경학적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진단이 이렇게까지 정밀해졌다면 치료는 어떨까요? 당연히 치료법도 바뀌겠죠. 이제는 막연하게 약을 쓰는 게 아니라 특정 하드웨어의 문제를 직접 고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새 도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 과정은 아주 명쾌하고 논리적입니다. 첫째, fMRI로 어떤 바이오 타입인지 정확히 찾아내고요. 둘째, 그 문제 회로를 직접 타겟으로 하는 치료법을 고릅니다. 그리고 셋째, 약물이나 기계 등을 이용해서 그 하드웨어를 직접 수리하는 거죠. 더 이상 어림짐작이나 추측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세인트 프로토콜입니다. 정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딱 어울려요. 90%. 이 숫자 정말 믿기시나요? 그냥 우울증도 아니고 기존에 어떤 치료를 해도 전혀 효과가 없었던 정말 심각한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들의 90%가 사실상 증상이 거의 사라지는 관해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치료 과정이 단 5일 만에 끝난다는 겁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씩 걸리던 기존 치료법과 비교하면 이건 그야말로 혁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또 다른 흥미로운 접근법도 있습니다. 바로 대사정신의학인데요. 이건 뇌회로뿐만 아니라 그 회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 자체를 고치자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케톤 다이어트나 삭센다 같은 약물로 뇌의 에너지 대사를 바로잡아서 오작동하던 회로에 다시 전력을 제대로 공급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뇌라는 하드웨어를 기술적으로 수리하는 게 우리 자신,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미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과학과 의학은 고장난 뇌회로, 즉 하드웨어를 수리하고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수리된 컴퓨터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지, 다시 말해 어떤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갈지는 온전히 우리 자신, 즉 소프트웨어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여정, 완벽한 치유의 로드맵입니다. fMRI로 생물학적 문제를 정확히 판별하고 세인트 같은 치료로 하드웨어를 수리하죠. 그 다음엔 규칙적인 생활로 뇌의 질서를 되찾아주고 마음 챙김을 통해 내면의 소음에서 벗어나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나만의 의미와 이야기를 되찾는 거죠. 어쩌면 이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증상은 단순히 없애버려야 할 골칫거리가 아니라 내면의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 정직한 비명이라는 거죠. 과학은 그 비명을 잠재워줄 수 있지만 그 비명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다시 2026년입니다. 이제 당신 뇌의 하드웨어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완벽하게 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최고의 컴퓨터로 어떤 삶을,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